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5장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은 참 아쉽게도 미국 증시 호재를 고스란히 받아들지는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해 들어서 중동발 리스크는 여기저기 좀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에요. 장 전이었습니다만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좀 공격을 했습니다. 5장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영향력은 제한적인데 아무래도 이 요소가 좀 굉장히 아쉽지 않냐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살피시는 그런 하루는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추이는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은요, 그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뚝 끊긴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대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2689선 그리고 코스닥은 869선에서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의 흐름을 보면서 코스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 증시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호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뉴욕 증시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선을 좀 그었잖아요. 그래서 이틀간의 약세를 회복하면서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고 퀄컴과 애플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이었데다가 애플이 그 장 종료 이후에 창사 이래 최초로 1,1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한 이후 아시아 증시 대부분 일본 쉬었죠, 중국 쉬죠 이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끊기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장 초반이 조금 더 강했다면 장 오후로 갈수록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강보합권을 좀 유지는 하고 있다. 2688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5거래 연속 매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연속 순 매수에는 지속하고 있고 오늘의 두드러진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 특히나 네이버를 좀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340억 원. 하지만 그 매수의 규모는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한 700억 원 가까이 매도의 흐름을 보이네요. 자, 코스피 시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급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상승폭을 좀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차트상에서 현재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0.5% 그리고 SK하이닉스 0.3% 상승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8만 원 선 밑, SK하이닉스는 18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어제 경영진이 총출동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나오곤 했습니다. 차세대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도권 쟁탈전 과연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모멘텀 싸움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가서 현대차, 기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 중에 하락률이 꽤 큰 그래도 업종에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현대차, 기아. 오늘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에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 오늘 3.7% 빠지는데 9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4,500원 빠지면서 11만 5,200원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당연히 승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영업이익이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한 4,400억 원 정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서치 플랫폼, 커머스, 그 주요 사업이 잘 나온 데다가 AI 솔루션도 매출 증가에 굉장히 혁혁한 공신을 세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대 상승하면서 카카오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스피넷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이제 수급인데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308억 원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오후에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승폭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브나 2차 전지 대장주들 오늘 1%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그 거래 재개 이후 약세는 좀 지속하고 있어서 그 흐름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 10만 2,7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알테오젠, 암학회 이런 기대감은 일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 시가총액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왜냐하면 6%대 상승세. 이게 왜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냐면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리노핀이나 소켓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메인 테크 기업들이 많이 사줄 거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사주면 매출이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죠.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6%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대장주는 좀 오늘 미끄러지는 흐름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애플 관련주를 주목하셔야 돼요. 애플이 워낙 긍정적인 소식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있다 보니까 LG이노텍, BH, 자화전자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입니다. 9시 30분, 이제 저녁이겠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난달 대비해서 수치가 좀 저하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구나 하면서 시장은 다시 고개를 조금 더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봐야 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경제 지표 때문에 시장은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계 심리가 있다. 이렇게 좀 오후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1시 시황 좀 만나봤고요. 이후에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요 아시아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나홀로 버티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까지 마감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입니다. 자, 오후장 어떻게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신지 좀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정말 아쉬운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째 보면 오늘 시장은 모든 지표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매수를 하자라는 시그널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이 중독 지질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아침 글로벌 증시의 호조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 출발 이후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약간이지만 이 거래량이 주는 상황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힘없이 내려앉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양전으로 다 돌려놨지만은 약간의 양전을 돌려놨지만은 일봉 캔들로 보시게 되면 사실상 갭상승 운봉에 이 캔들이 사실상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찝찝한 캔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너무 좋았습니다. NDF 역의 환율도 이 마이너스 6원으로 빠져서 시작했고요. 특히나 나스닥 선물이 오늘 지금 현재 플러스 0.67, 61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간에서 5, 6%대의 급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오늘 오후장은 국내 증시는 사서 넘어가자. 또 이 주말장은 오히려 더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던 이 지표에서 찬물을
좀 껴앉았던 게 사실상 이 중동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유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긴 연휴를 앞두고 일단 관망뿐만 아니라 약간의 차익 매도를 하고 긴 연휴를 좀 관망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뭐 고용 지표까지 보고 다음 주에 포지션을 정할 것 같은데 현재는 비중은 어찌 보면 홀딩이지만 조금은 좀 찝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은 오후장에 그러면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되 여러분들은 오늘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주말장 특히나 연휴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섹터와 어떤 주도주 종목 포지션을 들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고 연휴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연휴 전에 특히 이데일리 스핀을 좀 잘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테마 상위권 보니까 애플 공급, 그리고 반도체 부품, 장기 테마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광 모듈, 단기 쪽에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중동 확전과 굉장히 오래간만에 메타버스 그런 섹터도 잡히거든요. 자,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 또 무엇일지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 뒤에 보이는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 뚜렷한 이 포지션이 좀 표가 납니다. 자, 애플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가 야금야금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애플 공급사, 다시 말해서 사과꽃이 피었는 것 같습니다. 사과꽃은 보통 4월에 피는데 올해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자, 애플 공급뿐만 자, 오늘 아침 일찍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강하게 움직였었던 애플 공급사들의 이 관련주들 LG이노텍뿐만 아니라 BH 그리고 자화전자, 더구전자까지 올라왔다면 참 좋았을 건데 더구전자는 갭상승 음봉이 났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는 애플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플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0.6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도 확산될 수도 있었지만은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 오늘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 나오는 게 아쉬워서 계속 이야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부품입니다. 자, ISC가 드디어 이제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리노공업까지도 움직이다 보니까 자, 반도체 부품주들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애플 관련돼 있는 VR, AR, XR까지도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4x4가 오늘 좀 강한 반등뿐만 아니라 위즈 스튜디오까지도 자,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피부 미용은 연일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택뿐만 아니라 비올고 잡히고 있었죠. 자, 오늘은 파마 리서치가 강한 급등을 통해 가지고요. 5월 달에는 외출의 계절, 여행 계절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의 선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인해 가지고 유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광모들, 엔터, 2차 전지 장비, 2차 전지 소재, 모바일 게임, 백신 움직이고 있는데 밑에 1등, 2등을 보시는 것보다도 밑에 비율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이 섹터의 한 카테고리에 이 종목들이 몇 개 없거나 아니면 이 테마군 자체가 시장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바닥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변곡점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 SM이 이제 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지금 여러분들 좀 보아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흥국석유라든지 아니면 한국석유,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요.
특히 메타버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쪽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조만간 애플에서 큰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메타버스의 소식까지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 가능성,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챗 GPT 스토어, AI 다시 말해서 이 애플의 차기 자격으로 볼 수 있는 애플의 다음 모델에서 AI 관련돼 있는 이 소프트웨어 탑재 소식과 AI 관련된 이 스토리가 엮여질 수 있기 때문에 챗 GPT 스토어까지도 움직입니다. 자, 바로 밑에 보이는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에서 소외받았거나 아니면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오늘 지수 갭상승 음봉에 플러스이긴 하지만은 캔들 자체는 사실상 찝찝한 캔들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적극 참여보다도 이 그 소량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 긴 연휴 동안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고 특히나 긴 연휴 동안에 재료가 가공되고 또다시 가공을 거쳐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갭상승 날 수 있는 종목군에서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긴 연휴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종목의 옥석거리기를 철저히 하고 또 한번 그런 추세를 잘 타보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자, 관심 있게 보는 그 종목 전략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요 애플, 자 다시 사가 친구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애플 관련 주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포착과 그리고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그에 관련돼 있는 이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어디에서 정별 초입, 점핑 양봉뿐만 아니라 정별 장대 양봉이 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BH가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아주 강한 모습과 환경, 보고서 까지도 이 아주 이제 강한 매수 시그널을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 강한 장대 양봉을 내고 있고요. 자, 드림 CSS 뿐만 아니라 4x4, 하이비전 시스템, 제주 반도체, 그리고 슈프리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의 반등 소식과 함께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특히나 LG 이노텍이 오늘 쌍끌이 매수. 자, 오늘 정말 재밌던 거는 무엇보다도 시장만 좋으면 이 정도로 수급이 들어왔을까, 한쪽으로 몰렸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아침부터 애플은 갭상승이 났는데도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다음 주까지도 연계돼서 봐야 되는 섹터라는 것을 종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포착에서도요, 여러분들 오늘 장대 양봉이 나는 쪽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성향이 좀 많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랜드는 오늘 무상증자 소식으로 인해 급등이 나고 있고요. 신풍, 그리고 BH, 성호전자, 그리고 PJ 메탈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원자재, 알루미늄 쪽입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은 연일 지금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오랜만에 하나 기술이 튀어오르는 모습과 함께 와토스 코리아, 개별주 종목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오늘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연일 점상으로 달리고 있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민테크, 그리고 BH, 그리고 폴라리스 AI, 그리고 다보링크, 성호전자, 페어제 메탈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 2,500개 종목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1,900개에서 2,000개 종목들은 대부분이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연휴 동안,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연장석상에서 연속성이 있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사서 넘어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보고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지금 연휴 동안에 지금 계속 애플 이야기하는 게, 자, 이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에 지금 0.67, 65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모두 다 애플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애플의 이야기는 다음 주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뉴스를 틀거나 증권 방송을 틀게 되면 매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애플을 사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입니다. BH입니다. 자, BH가 만약에 아침 일찍 좋은 이 보고서와 함께 좋은 이 재료, 그 시장의 이 중심이 되는 종목이라고 해도 갭상승 음봉이 나게 되면 사실상 필요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갭상승이 음봉이 나서 바디 캔들을 10%짜리를 내게 되면 오늘 아침부터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다 물려있기 때문에 바디 음봉 힘으로 인해 가지고 하방으로 누울 수 있으나 오늘 갭상승 점핑 양봉에서 바디 양봉을 거의 10%짜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쌍끌이 매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오늘 최고 거래량을 내면서 외국인들은 오늘 38만 주나 매수를 하고 자, 저점에서의 이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하루 만에 한 1,000억 이상 회사의 장부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인지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1위의 연성 회로 기판 FBC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폰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2024년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FBC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내년 2025년부터 아이패드 에어 모델까지 확대되며 중장기 성장에는 확실시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이 시장의 이야기가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정하지 않으면 갭상승 음봉이고 인정을 해서 앞으로 성장의 이 가속 속도를 밟는다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합니까? 그들은 사는데 우리는 고민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을 내고 추세 전환형 캔들이 변곡점이 완전 거의 90% 확률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분할 접근뿐만 아니라 오늘 종가 그리고 월요일장에서도 음봉 공략을 할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자, BH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그러면 애플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큰 계획이 뭐냐? 그러면 AI입니다. AI, 다시 말해서 폰 안에 AI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탑재될 거라는 것, AI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거라는 게 소식이 제일 유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챗GPT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 쪽,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폴라리스 AI입니다. 추세는 먼저 저번 주부터 추세는 벌써 잡혔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폴라리스 AI가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매번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보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왜 그러면 매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냐라는 걸 보게 되면 자, 오늘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수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고점의 매물을 터지면서 기관과 이 매물을 터지면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이 시간, 지금 1시 23분인데도 지금 현재 밀리지 않고 16%를 유지한다는 것은 손바뀜이 나오고 있고 다음 주를 예상하고 특히나 긴 연휴 동안의 지지장치 리스크에도 강한 재료가 다음 주에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AI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종가 매수뿐만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죄송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음봉 공략까지도 여러분들 노릴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자, 폴라리스 AI입니다. 종목 소개 잠깐 하게 되면 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ICT 사업부의 종속 회사인 음성 AI 전문 기업인 파워보이스를 활용해서 AI 테크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의 죄송합니다. 예, 생산형 인공지능 응용 문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력으로 적용한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폴라리스 AI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이 방송 중에 사례가 걸리셔서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자연적인 그런 생리현상이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8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17% 넘는 급등세로 28,8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폴라리스 AI 지금 막 이제 설명을 하신 그런 종목인데 16% 급등, 시가 대비 상승폭을 현재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포착으로 가봐야 되는데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배열 초입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스핀해서 분석해서 제시해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 종목은요?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제가 너무 열정이 큰가 봅니다. 오늘 사고꽃이 활짝 피다 보니까 제 마음까지도 너무 들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파마 리서치 종목은요, 조직 재생 물질 활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리쥬란, 콘쥬란 등이 있고 해외 판매, 해외 뷰티 시장에 있어가지고 성장세는 사실상 이 4,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겠죠. 2021년도에 520억, 2022년도에 659억, 2023년도에 922억, 올해 2024년 큰센이 올해 1,100억입니다. 단 한 해도 역선장한 날이 없을 만큼의 이 리쥬란의 판매의 이 속도는 사실상 누가 뭘 할 것이 없고요. 특히나 오늘 전고점의 매물을 먹으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내고 있는데 특히나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에 10시부터 가파른 상승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들의 연속성을 보고 좀 접근하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 파마 리서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능하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걸린 만큼 목이 메어가면서 아침마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모든 시장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상승 출발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매크로 환경이었지만 사실상 갭상승 운봉에 9시 20분, 30분, 40분까지 기다리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시장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나와도 갭상승 운봉에 아무리 나쁜 이야기 나와도 개파락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누가 좌우한다? 기관과 외국인이 좌우합니다. 그 기관과 외국인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시간 너튜브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 8시 반 매일 하고 있는 8시 반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은 휴장이고요. 저희는 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종목과 이슈는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중동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검색을 하셨습니다. 유가입니다. 이라크 내 시아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수도죠. 텔아비브를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함께 검색이 됐는데요. 가자 협상 급물살 중에 이스라엘과 친이란 세력이 다시금 맞불 공격을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한국 석유, 흥구 석유, 대한유화, 중앙에너비스, 금호 석유 관련주로 많이들 검색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앞서서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다. 그리고 창사 이래 최대의 그 150조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폰 또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고요. AI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쿡 CEO가 다음 주에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를 하고 또 다음 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폴라리스 AI 아까 이달리 스푼에서도 잡힌 그런 종목이었죠. 4x4 그리고 폴리토뿐만 아니라 아이폰, BH, LG, 이노테 이런 부분도 상위 검색 순위에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다룬 시크풀 버블맵 확인해봤고요. 저희 마켓 이슈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점심시간은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라면과 김밥을 영상으로 보니까 네. 또 허기지네요. 자, K식품에 대한 열풍이 좀 뜨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품주의 고공행진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주위에 걸림돌은 없는지 아니면 네. 그 K식품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영역에 계신 분들의 리그인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식음료 관련주들, 최근에 식품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정도는 이 식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삼양식품이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3,28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8% 정도가 올라오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실적이 수반되는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식품주에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식음료 관련주들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혹은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많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식품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몇몇 특수한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환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양식품이라든지 수출 비중이 많은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식품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왜 이럴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 두 종목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거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꺾일 것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원자재라고도 하고요, 원재료라고도 하는데 이 원재료들이 가격들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줄어드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올라오는 기업들보다는 후발주자들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니까 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대형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식품주를 둘러싼 업황이 괜찮다. K푸드 열풍도 있고 환율 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 더해지나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건 좀 다른 문제네요. 수출하면서 달러로 뭐 결제를 하든지 예,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또 일정 기업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포인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식품주도 라면에서부터 음료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네.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라면 관련주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삼양식품과 뭐 예. 오뚜기 같은 기업들이 있죠. 오뚜기도 있고요. 농심도 있고.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스낵류에 대한 매출도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농심과 오뚜기와 삼양식품 정도가 있는데 내가 라면과 관련되어 있는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삼양식품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이 라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맥과 파뮤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맥의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라면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K푸드라고 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라면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가본 것은 아니지만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지 우리가 할랄이라고 해서 이 무슬림 쪽에서도 이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면 관련주들 주가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식음료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도 저점대에서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름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과 관련돼서 빙그레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대상이라든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게 무슨 이유에서든 이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이 가격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전가를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들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원재료를 살 때 비싸게 사오는 거죠.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격에다가 판매 단가를 높인다라는 건데 이게 또 고객들한테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식음료 관련
관련주 중에서 뭐 라면 관련주, 빙과류, 음료 관련주, 그리고 그 외에 뭐 풀무원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기업들 많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연결될 것 같은데 라면에는 조금 아까 소맥과 파뮤 예, 굉장히 맞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원재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실적에 반영되니까. 근데 최근에 국제 코코아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코아는 이제 초콜릿의 원재료인데 그게 빵이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들어가잖아요. 혹시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이야기가 사실 나온 네. 지는 좀 됐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이 올라갈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영향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원재료를 사놓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재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비축해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쌓아두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로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은데 일단 코코아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빠진 게 뭐 앞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내용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가격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코아 같은 경우는 엘니뇨 현상과 홍해발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오늘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조금 나아졌었던 과정에서 이제 6월 달과 8월 달에는 라니냐 현상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니냐까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코코아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뭐 관련돼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그리고 빵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 부분이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좀 씁쓸하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면 잘 안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코아 가격은 일단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라니냐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재는 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기후 이상 변화 이것 때문에도 원재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의 물가 상승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네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뭐 삼양식품의 주가도 거의 뭐 35% 이상 오르기도 했고 이렇습니다.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품절 대란이라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괜찮은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식료품 관련주도 있고요. 자,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말 판매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2022년도에 공장을 하나 증설을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도 또 하나 공장을 증설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식품들을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의 더 유명한 가수들도 우리나라 불닭볶음면을 먹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1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가가 밀리면 바로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차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차 매수를 하는 그 시점 자체를 조금 늦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원래 구조적으로 식료 관련주들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해외 매출이 많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차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환율이 또 내려가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합니다. 이게 참 뭐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CJ 제일제당 같이 해외 매출 비중이 많지 않은 식음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후에 환율이 빠지면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보유자분들은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그 식품주 중에서 탑픽 최선호주는 무엇일까요? 예, 제가 좀 작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 투자자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 좀 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CJ 제일제당인데 제일제당,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수출이 많은 기업들, 수출이 많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 환차익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환율이 꺾이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수출이 많은 상태고 수출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강세에 따른 수혜로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도 CJ 제일제당은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이 꺾이더라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던 간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CJ 제일제당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추후에 환율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식음료에 저희가 전망 좀 해드렸고요. 오늘 그 네이버,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중에 네이버 카카오 강세인데 네이버 실적 이제 발표가 돼서 오늘 3%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실적단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 부탁드려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우리가 우려했었던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테무라든지 알리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많이 부러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실적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AI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AI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성장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에서도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웹툰이라든지 치즈직 같은 부분, 그러니까 신사업이라든지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제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양봉이 나와야지만 좀 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지금 194,700원인데 195,000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도 저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여쭤볼게요. 네이버가 키운 라인이 있는데 일본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가의 영향력 뭐라고 판단하세요? 네, 여기서 뭐 네. 정보에 대한 유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뭐 지분을 넘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적 전략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네이버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영업 연결 실적 재무 상태에서도 이 라인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게 오늘 실적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긍정적인 모습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관련돼서 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후실적 발표한 이후에 전략까지 저희가 의미를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와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일본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슈퍼 엔저 덕에 과거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이 가능해진 덕분이죠.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 LCC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항공주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는 떨어지는 기름값도 포함돼 있어요. 중동 전쟁 여파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죠. 국내 항공업종은 경기 부진, 유가, 환율 상승이란 이 삼중 악재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항공주, 이제는 날아오를 때가 된 듯합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휴장 이후 화요일 오후 1시에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